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 14번째 분말 결정의 엑스레이 회절 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예고를 했듯이 자, 오늘 이제 저는 미국 포틀랜드의 미국 물리학회 참석자 이제 외국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이제 여기 인터넷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이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액선 이제 회절 강도, 인텐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리고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이제 결정 구조가 갖는 그 독특한 규칙에 의해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건데, 그런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제 그 X-ray diffraction crystallography라고 하는 두 번째 교재의 챕터 그 세 번째 챕터 scattering and diffraction이라고 하는 그 챕터의 이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이제 이 부분을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엑스레이 포톤과 싱글 일렉트론, 그다음에 싱글 애톰 또는 이제 결정 구조 또는 유니셀과 어떻게 이제 그 스캐터링을 하는지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규칙이 나타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챕터 3의 이제 내용 간단하게 좀 보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그 싱글 포톤과 싱글 일렉트론이 각각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이제 스캐터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엑스레이의 그 인텐시티를 I라고 표현하고, 이제 스캐터링이 없을 때 원래 순수한 그 엑스레이의 그 인텐시티를 I 제로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이 갖는 그 어떤 그 매스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간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인텐시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리의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스캐터링 앵글의 펑션이 되는 이런 그 인터랙션을 하게 돼요. 이거 우리가 이것을 톰슨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엑스레이 그 포톤이 일렉트론과 만났을 때 그 스캐터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톰슨 스캐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의 매스와 또는 이제 그 에너지의 그 변화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이제 나타나는 이 앵글, 스캐터링 앵글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싱글 일렉트론과 싱글 그 엑스레이 포톤과 사이에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디프랙션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거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제 조건이 에,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싱글 일렉트론에 의해서 엑스레이 포톤이 스캐터링 되는 그 이제 확률을 우리가 스캐터링 팩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우리가 스몰 FE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에 의해서 그 스캐터링이 되는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양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exponential 안에 S-S0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우리가 스몰 q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캐터링이 되는 앵글 세타 오브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뭐하고 같아요? 우리가 diffraction condition과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엑스레이 포톤이 싱글 일렉트론에 의해서 어떻게 디프렉션이 되는, 어떻게 이제 스캐터링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그런 기본이 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애톰 안에는 일렉트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싱글 애톰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포톤이 어떻게 스캐터링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싱글 일렉트론이 엑스레이 포톤과 스캐터링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스몰 FE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의 애톰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그 일렉트론의 모든 영향들을 다 그 서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스몰 f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애톰 애토믹 스캐터링 팩터 또는 애토믹 폼 팩터라고 불러요. 자, 이 스몰 f를 잘 기억하세요. 이 전체 수식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스몰 f가
자, 스몰 FE를 그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전자에 대해서 더한 그 값이 우리가 스몰 f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이제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유닛셀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000라고 하는 원점의 원자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면에 어떤 또 원자가 하나 있겠죠. 원점에 있는 원자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원자를 우리가 B라고 이제 표현한다면은, 자, 엑스레이와 원자 A가 갖는 인터랙션,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원자 B와 갖는 인터랙션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디프렉티드 빔에 의해서 두 개의 이제 빔이 나타날 건데, 그러면 이제 원점과 만들어지는 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있는 원자와 만들어지는 빔이 있겠죠. 그 두 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인터랙션을 하는 두 개의 빔의 그 차이를 우리가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phase difference, 위상차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빔, 원점을 지나는 빔과 A라는 그 원자를 지나는 빔과 B라는 원자를 지나는 빔, 그 페이즈 디퍼런스를 우리가 파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2파이고 HKL이라고 하는 위치의 원자와 UVW의 그 원자가 갖는 그 두 개의 그 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페이즈 디퍼런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상차를 나타내는 하나의 웨이브는 우리가 exponential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웨이브의 amplitude는 이제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하나의 원자와 엑스레이 그 빔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런 파이라고 하는 위상차를 갖게 되고 자, 스몰 f 이게 뭐였죠? 애토믹 폼 팩터였어요. 이제 이 애토믹 폼 팩터의 오리진은 뭐였죠? 바로 일렉트론과 엑스레이가 상호작용하는 그 내용이었죠. 우리가 다 합친 게 스몰 f였죠. 자, 이제 여기 라지 f라는 값이 있어요. 자, 이 라지 f는 이제 형태는 스몰 f를 다 더한 값입니다. 뭘 더해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유닛셀 안에는 같은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개의 원자로부터 나오는 그 스캐터링 그 값을 우리가 다 더하게 되면 그 결정면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인터랙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결정면에서 그 결정면 위에 있는 원자들이 갖는 스캐터링을 자, n개라는 원자의 그 개수만큼 더해서 우리가 그 결정면에 대한 스캐터링 팩터 이걸 이제 라지 F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걸 스트럭처 팩터라고 불러요. 자, 이 스트럭처 우리가 팩터를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스트럭처 팩터를 이렇게 이제 라지 F로 정의를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BCC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CC 구조는 이제 유닛셀 안에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 원자 두 개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하나의 원자가 이제 오리진 000에 있다면 다른 원자는 바디 센터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원자만 이제 고려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000에 해당하는 애토믹 폼 팩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이제 스몰 f에 exponential 2파이 i 그다음 뭐죠? 페이즈 디퍼런스를 넣어주면 돼요. 페이즈 디퍼런스 어떻게 구했죠? HKL과 UVW의 프로덕트였어요. HU 플러스 KV 플러스 LW였죠. 그 값을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000니까 당연히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위치에 있는 원자가 갖는 애토믹 폼 팩터는 뭐였죠? 스몰 f exponential 2파이 i에 2분의 h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l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주면 스몰 f의 괄호 이렇게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이제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자, 요 값이 재미나게도 짝수면
자, exponential 그 파이 i 값이 자, 이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라지 f 값이 2f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요걸 우리가 제곱을 하면 엑스레이 인텐시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빔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홀수가 되면 자, 여기 exponential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게 뭐예요? 앞엔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전체의 값은 제로가 돼요.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해도 제로가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각각의 원자들은 분명히 스캐터링을 하게 되지만 이 결정면에 모든 원자들을 다 서메이션을 해보니까 빔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자,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짝수인 결정면은 나타나고 홀수인 결정면은 사라지는 그런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규칙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BCC 구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BCC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H 플러스 K 플러스 L이 짝수면 빔이 나타나고 홀수면 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페이스 센터드 큐빅 경우에는 HKL이 unmixed인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짝수면 짝수, 짝수만 있거나 또는 홀수만 있거나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빔이 살아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믹스드. 그러면 이제 짝수하고 홀수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빔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결정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본 그 한글 텍스트북 7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인텐시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우리가 인텐시티는 웨이브의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빔이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빔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각각의 원자들은 스캐터링 인터랙션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좋은 예인데 왼쪽에 있는 이제 유닛셀은 우리 베이스 센터드죠. 오른쪽에 있는 건 바디 센터드예요. 자,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유닛셀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면이 달라져요. 자, 그 결정면이 달라지면 자, 엑스레이와 그 결정면이 갖고 있는 인터랙션이 독특한 규칙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 규칙을 이제 우리가 브레그 디프렉션 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그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일렉트론과 또 애톰과 갖는 인터랙션 그래서 우리가 일라스틱 스캐터링 또는 일라스틱 스캐터링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뭐예요? 일렉트론과 엑스레이 포톤의 인터랙션.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하나의 원자와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과 엑스레이 포톤의 인터랙션. 자, 우리가 이거를 애토믹 폼 팩터 또는 애토믹 스캐터링 벡터라고 했는데 스몰 f로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형태의 펑션이 되고요. 그럼 그 각각의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독특한 규칙이 생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이즈 디퍼런스 위상차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베이스 센터드 자, C면에 면심에 있는 어떤 원자가 있다면 유닛셀 안에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있다면 자, 우리가 이 결정 구조에 따라서 우리 유닛셀에 따라서 이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빔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거 가까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스 센터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리머티브, 페이스 센터드, 바디 센터드, 다이아몬드 구조가 자, 특정한 규칙의 결정면만 우리가 스캐터링 픽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트럭처 팩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요 텍스트북하고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내용을 여러분 잘 공부를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스트럭처 팩터 여기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결정면에서 각각의 이제 결정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수 있는지, 나타나는 면과 나타나지 않은 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공부하세요.